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진료를 담당하는 박도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요즘 40, 50대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인가요? 퇴행성 관절염의 정확한 명칭은 골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이란 주로 관절이 연골이 손상되고 마찰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무릎, 엉덩이, 손, 척추 등의 관절에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의 구조적인 변화와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고 계시는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걸리는 질병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이 발표됨에 따라 병의 원인부터 진단, 치료와 예후 등 관련 분야들에서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걸리는 퇴행성 변화가 아닌 치료 가능한 병으로 그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 골관절염이라는 명칭이 올바른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오나요? 골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오는 관절은 아무래도 무릎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있으며 만성 질환 중 유병률이 3등으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골관절염이 하필 무릎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릎 관절은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 및 뛰기, 점프와 같은 운동 동작 중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릎 골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무릎 골관절염은 나이, 성별, 외상, 유전, 비만, 나쁜 자세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합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며 특히 50대 이후에서 흔히 발병합니다. 성별 또한 중요한 위험 인자인데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많게는 2~3배 정도 유병률이 높습니다. 비만 또한 잘 알려진 위험 인자입니다. 그 외에 지속적인 나쁜 자세나 무릎이 심하게 다친 적이 있는 분들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은 어떤가요? 무릎 골관절염의 주 증상은 무릎 통증입니다. 다만 무릎이 아프다고 다 골관절염은 아닙니다.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께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통증, 특히 더 많이 움직일수록 심해지는 통증이 특징이며 쉬면 나아지는 양상을 보일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통증의 빈도 또한 중요합니다. 1년간 10일 이상 하루에 2번 이상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면 초기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 외에도 무릎이 붓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잠김 증상, 위와 같은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 시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릎 골관절염의 진단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오시면 문진과 진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인자들을 파악하고 골관절염 외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게 됩니다. 무릎 엑스레이 촬영도 진단과 함께 심한 정도를 파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요즘 제 환자분들께서도 엑스레이에서 관절염 몇 기인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는 연골이 닳아 없어져 대퇴골과 정강이 뼈 사이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뼈와 뼈가 붙어 있으면 4기로 가장 심한 골관절염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기 골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엑스레이 상태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 피검사나 무릎에 물을 빼서 이루어지는 검사들을 통하여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MRI는 뼈뿐만 아니라 연골, 인대 등 무릎 안의 모든 조직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연골과 반월 연골판, 인대 등의 상태 파악을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릎 골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무릎 골관절염 치료는 크게 운동,
약물, 주사 및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운동 치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로 운동만으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고 기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등 무릎 주위 근육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은 걷기나 다리에 하중을 실을 때 몸무게의 두세 배 되는 스트레스를 근육만으로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사두근 강화는 다리 들어올리기, 즉 레그레이즈 운동 등을 통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 조절 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염증 치료입니다. 골관절염은 만성 염증이 늘 있는 상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소염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소염제는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골관절염 치료 시 다른 질환들에 비하여 긴 기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 부작용 등을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목적입니다. 최근 다양한 약제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약물 또한 장기간 복용 시 그 효과와 위험에 대하여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사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급성 염증 조절입니다. 이때는 주로 스테로이드 주사, 즉 뼈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빠른 염증 완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남용하지 않는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사로 약물로 염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중요한 주사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관절염의 관리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주사로 연골 주사가 있는데 관절에게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하여 보다 정상과 가까운 관절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운동, 약물 및 주사 치료가 실패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로는 내시경 수술, 뼈 정렬을 교정하는 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는데 골관절염의 중증도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전문의 판단하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합병증도 있을까요? 무릎 골관절염을 방치할 시 오다리 등의 변형이나 관절 구축, 만성 신경통증 등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골관절염은 노인 우울증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망률 증가 기여도가 55%나 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릎 골관절염은 방치해서는 안 되며 빠르고 올바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릎 골관절염의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 세 가지: 운동, 자세, 체중 조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으로는 누워서 사두근 운동을 하시고 걷기, 수영, 자전거 중 아프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장거리 운전 등 장시간 무릎에 무리한 하중을 전달하는 자세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조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식이요법과 약물요법 등을 통하여 본인 몸무게의 7% 이상 또는 5kg 이상을 빼시면 반드시 관절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무릎 골관절염을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를 하신다면 실제 악화되는 분들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골관절염 예방과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느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으로 힘드시고 고민이시라면 아주대 정형외과 무릎팀과 잘 상의하시면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